자, 여기 봐주세요. 현금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수도권 아파트가 청약이 당첨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400% 정도 수익이 우일푼에서 몇 년 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자금 현황과 미래 계획에 맞는 아파트 가격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수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부동산 쪽이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좀 막으려는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돈은 지금 계속 풀리고 있고 그 자산들이 하여튼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AI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쪽에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 현 시점에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자산 가치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점들이 궁금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대형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 왜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아파트를 해야 되는 12%씩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난 조금 대가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할게요. 공격적인 투자자와 방어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지금 재영님은 AI 쪽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마치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초과 수익률을 원해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는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어적 투자자가 달성할 12%가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평균 투자자의 입장에서 2%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봤어요. 워렌 버핏은. 그러면 얘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제 목표치. 근데 얘가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으면 얘는 1,2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수익률 관점에서.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1억이 있으면 얘를 자기 자본이라고 사용을 하고 여기에 론, 대출을 껴서 최대 9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씩 올라요. 그러면 4억에 7% 하면은 2,800만 주식이 아마도 퍼센티지가 크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 상승률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4억짜리 아파트에서 더 좋은 이 초과 수익을 보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요.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년 있다가 한 2억 정도를 모아서 더 좋은 8억짜리 아파트로 갈 수 있겠죠. 그럼 그 8억짜리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스노우볼처럼 빌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 내가 1억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부동산의 레버리지, 안정적인 우리의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더 큰 투자 성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업도 내 사업이 더 수익률이 좋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출을 해서 더 규모를 키우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그 직장 안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임원분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임원분 계시고 그 부장이어도 강남에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내가 닮고 싶냐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투자를 잘하는 부장님을 닮고 싶었거든요. 그분한테는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원칙에 어긋나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다른 거 하면서 살겠다. 이런 태도가 그 자산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일찍 시작할수록 더 크게 벌어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그래도 자산 하나는 계속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큰 자산 하나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지 않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통 신용대출을 해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부동산은 이 자산 가치라는 거를 봐주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저금리로 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도 달라요. 주식이 먼저 오르고 부동산이 나중에 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먼저 팔고 그 주식으로 현금을 만들어서 더 크게 빌렸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 있긴 해요. 영상은 안 봐도 그 교육 영상을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좀 신뢰가 가실 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기업 시행사에서 일을 했고요. 시행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땅에 아파트든 뭐 병원이든 오피스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행사라는 곳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인, 건물의 주인들은 유명해지면 언론 공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폭탄도 받고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시행사가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시공사예요. 그럼 저희 같은 시행사들은 땅을 사고 그 삼성물산 이렇게 하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획에서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그 전반의 과정을 다 하는 게 시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볼브가 많이 됐었던 프로젝트는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전체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원 됐어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가격 부분에 대해서 경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포함된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성과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부동산은 따로, 주식 따로, 채권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에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를 또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재용님처럼 1년차, 2년차 때 현금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진짜 제가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도 뭐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3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혼자 살고 하니까. 수도권 아파트가 청약이 당첨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400% 정도 수익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융 조달을 해왔어요.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사지 말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청약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나.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격적으로 야 부동산 투자해야 돼 하면서 달려들 때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부정적일 때 들어가셔야 큰 시세 차이 엄청난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워렌 버핏도 인생에는 좋은 투자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주식을 할 때, 한 번 구매를 할 때 그게 내 20번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사용했다고 해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20번 중에 5번만 성공적인 투자를 해도 그 극단적인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투자를 한 10년 했거든요. 마지막 한 8년 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구도 사지 말라고 할 때 그래도 버핏 형님 믿고 한번 마지막 기회를 한번 보자 해서 거의 수직 상승을 계속 해왔더니 3년간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투자곡이었어요. 앞으로 한 4, 5년 벗어난 사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아니야. 이런 정확한 데이터와 차가운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해! 라고 푸시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게 이 부프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중하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이 부프로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부프로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자산 10억 원이지만 이거는 보통 부자들한테 비교를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애기한 금액이에요. 근데 저를 둔 건 이런 무일푼에서 몇 년 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불려나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하자 취지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처음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내 자금 현황과 미래 계획에 맞는 아파트 가격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수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청약, 실거주, 갭투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요즘은 이 갭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봐야 되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계약금 10회 있으면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청약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 에쿼티 30%가 지금 있다면 저는 그냥 사서 지금 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밖에 없어. 그러면 청약이 무조건 유리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30% 하려면 더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초년생 분들한테는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시지 않은 1인 가구 분들한테는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무 현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금과 소득, 자기 자본과 상환 능력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자기 자본이 1.5억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애 최초 기준으로 LTV 70%니까 3.5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5억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이 만약에 부부가 합쳐서 1억이에요. 그러면 월 83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세전으로. DSR 40%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의 40%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라. 40% 넘으면 50 되면은 너는 이제 대출을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6.7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거야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 LTV와 DSR 기준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6.7억 대출이 가능하면 LTV 70% 기준으로 하면은 나머지 30%를 더하면 9.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영상 보시면 돼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둘 중에 미니멈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그럼 이 중에서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기 자본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러면 더 모아서 적어도 6억에서 한 7억 정도는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임장 다니고 시장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내 자금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금액대의 아파트를 사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짧은 영상에 담으려니 추가 설명이 어려워서 아쉬움이 남아요. 2편은 9월 첫째 주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구독과 댓글은 큰 도움이 됩니다. 쉽고 현명한 내 집 마련 부프로가 늘 함께 할게요.